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내년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를 반영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견조한 소매 판매 등 경제 지표들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또 약화됐죠. 그래서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주들이 매물이 상당히 나오면서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은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 연이은 상승에 좀 고무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플러스 0.56포인트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장중에는 1%가 넘게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572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2,98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1조 1,371억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563.56포인트, 어제보다 0.76%가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스닥도 0.5%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코스닥은 이제 점점 지수 상승폭이 시간이 흐를수록 좀 축소돼서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오늘 시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974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3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009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1.31포인트, 어제보다 0.27% 하락하면서 금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것보다 이제 다른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양봉이 나왔지만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린 상태고, 코스닥은 음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이번 주 연준의 금리 동결 얘기하고 내년에 이제 인하를 개시하는 거에 대한 이제 축제 무드, 환호하는 거가 이제 조금씩 정리되는 그런 모습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동성, 특히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새로운 변동성을 다투는 그런 주를 이제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나. 월 개념상으로는 아직까지 상승이 유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96원 50전, 어제보다 1원 10전이 다시 좀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특징을 보면, 오늘 시장의 특징이 이런 거죠. 어제 1조 3천억이 넘게 팔고, 개인이, 오늘 이제 1조 1천억이 넘게, 그래서 이틀 동안 2조 5천억 가까이 지금 팔았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대주주 회피 물량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개인들을 보면 NG 에너지솔루션 176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1285억, SK하이닉스 1675억, 이거 다 판 겁니다. 포스코홀딩스도 931억, 현대차도 1030억, 네이버도 486억, 기아도 738억, 이게 다 판 겁니다, 개인이. LG화학도 694억, SDI도 93억, 포스코 퓨처엠 399억, 이렇게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외국인 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올해 이제 많이 오른 거잖아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포스코 DX,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다 팔았습니다. 개인은. 개인은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어제, 오늘 이렇게.
어제는 이제 그 금리 때문에 환호하느라고 그게 이제 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제 확 느껴지는 이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개인들이 판 거를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산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현대차, 기아, SDI, 포스코퓨처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HLB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뭐 특히 움직인 것 중에서 섹터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초전도체인데 요거는 이제 그 CCS라고 이 회사가 한국 전도 저온학회 여기에다가 샘플을 내고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기존에 검증받은 거랑 좀 다른 물질이다. 지금 우리가 LK99라고 하는 그거랑 다른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초전도체 쪽이 일제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튬, 히토리우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정부가 리튬 등 185개 종목에 대한 공급망을 이것들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공급망 안전 품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뭐 리튬이라든지 음극재, 히토류, 연구자석, 또 요소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특정 국가에 대한 그 의존도가 작년 기준으로 50%에서 2030년에는 작년 기준 70% 평균. 근데 2030년에는 그걸 50% 이하로 떨어뜨린다. 이게 목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자동차 부품. 이거는 이제 실적 때문에, 그렇죠. 오늘 1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645억 달러, 사상 최고고, 올해 연간으로 하면 700억 달러를 넘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래차 특별법 통과, 뭐 해서 이제 부품 생태계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개인들은 현대차를 1030억, 기아를 738억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다 샀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재무부의 그 IRA 그 첨단 제조 세액 공제 이게 세부안이 공개됐잖아요. 그거 제가 이제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뭐 태양광, 풍력, 뭐 2차 전지 관련 일부 이렇게 쫙 올라오다가 결국에 뒤에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주저앉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도 일단 연준의 금리 관련 이벤트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빨리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주부터는 이제 대주주 회피 물량 본격적인 조심 구간이에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 미국의 그 연준의 금리 동결하고 내년부터 금리 인하하는 그 기대감, 이런 이벤트가 우리는 이제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특별함 때문에 좀 빨리 끝내고 미국 시장도 조금 그런 그 매물들이 죄송합니다. 매물들이 출회되는 거 보면은 그런 현상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좋은 줄은 알고 있는데 일단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나타났지만 어제 오늘 특히 이제 나타났지만 이게 개인은 팔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근데 뭐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2주 안에 다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 물량이 이제 시장을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거 대주주 회피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팔고 싶을 건데 이게 이제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 이거는 올해가 가기 전에 해야 되니까 필요없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사이에
이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이게 좀 웃기는 이벤트지만 해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미리 말씀을 제가 이제 드렸던 사항이지만 그동안에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 섹터, 이 업황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좋아지고 그래서 또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그래서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가는 거는 맞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니까 이제 그 상승한 거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가격이 이제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선뜻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죠. 이 시장은 뭐 항상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뭐 팔고 대주주 회피하려고 팔고 안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해 넘어가면 또 사야 되니까 굉장히 그 회복력도 상당히 빠를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 기관 신났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말까지 이게 잘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앞으로 2주 동안 이 백만개미에서 상황 이렇게 보면서 이제 정리해 나가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은 잘 보시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왔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나는 뭘 사도 맨날 깨진다. 뭘 사도 나는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점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 볼까 그래요. 이게 왜 뭘 사도 안 되냐. 이런 사람들은 왜 뭘 사도 안 되냐. 이게 뭐냐면 첫 번째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오로지 직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죠?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제의 상황이랑 어떻게 바뀌었냐. 일주일 전 상황이랑 어떻게 바뀌었냐. 그리고 또 앞으로 내일 또 일주일 후에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런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인식과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게 뭐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이거는 뭐 국가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도 그렇고 정치인들한테도 이게 꼭 필요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조그만 기업체에서도 리더한테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 우리 흔한 말로 이게 죄송합니다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러면 이제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상황 판단 능력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따른 대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변화무쌍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싸그리 무시하고 오직 그냥 직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뭘 사도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주 습관적으로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 행동장애, 결정장애. 그러니까 아무 결정도 짓지를 못해요.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다 놓치고 살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못 사고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못 팔고 이런 게 이제 계속해서 거듭돼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너무 이제 그 나쁜 쪽 습관적으로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주식 투자는 낙관적인 분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낙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상황 판단 능력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이 있다는 전제에서는 그러니까 행동, 뭐 결정 이런 거를 딱딱 이제 지어야죠. 세 번째 뭐냐면 종목보다 매매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에 꽂혀 있으니까 뭘 사야 돈 벌어요? 뭘 사야 돈 벌어요? 이제 막 자꾸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종목에 몰입하게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해요. 종목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때 사고 사야 될 때 팔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꾸로 하니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만 어디서 기동량에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게.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끝까지 남이 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뭐 시장이 나빠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건 나쁘면 하지 말아야죠. 그거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됐으면 하지 말아야죠. 그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판단은 잘못한 건데 계속 시장 탓을 해요. 이거 뭐 시장이 뭐 언제 나보고 사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시장이 나빠서 내가 근데 그런 분은 시장이 좋아도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누가 옆에서 누가 뭐 누구 때문에 누가 사라 그래서 뭐 누구한테 그랬더니 뭐 그런데 그것도 그 사람을 믿은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왜 믿게 되냐? 이게 어떤 자기가 시장이나 종목을 보는 기준점이 없이 귀만 팔랑기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문제에 여러분들은 어디 몇 개나 해당이 되시는지, 이게 다 해당된다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그런 분은 뭘 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고집 부리고 상황 판단 능력도 없고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 빨리빨리 하는, 그냥 오로지 직진만 하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걱정만 해서 결정장애를 일으키냐, 그리고 매매 타이밍은 무시하고 그냥 종목만 쫓아다니냐, 그리고 끝까지 남이 뭐 누구 때문에 안 됐다 막 이렇게 하느냐,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압축해서 고치기 좋은 치유약이 그게 매매 원칙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뭐 이거를 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탁 보는 순간, 차트 같은 것도 탁 보는 순간 매매 원칙이 상에 이게 뭐다라는 게 딱 느낌이 오도록 계속 연습하고 이거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번 주말에 그 백만개미 이 브런치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매매 원칙 제가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꼭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 볼 때 100% 이해 안 됐더라도 이 다시 보시면 또 그 이해하는 게 또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그 기준 잣대가 있는데, 그게 사실 기준점이 없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습득해 놓으시면 앞으로 오래 남은 그 2주 동안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 무슨 비가 뭐 장마처럼 와요. 겨울비가. 예. 그래서 제가 그 술권생의 그 빗속에서라는 예전에 1년 반 전에 제가 그 알토 색스폰으로 불었던 올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테너 색스폰으로 불어서 올렸는데 좀 많이 들어주세요. 백만개미도 그렇고 술권생 가셔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는 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백만개미도 그렇고 술권생도 그렇고 그리고 따뜻하게 기온이 이제 급강한다니까 따뜻하게 주말을 보내시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2주 동안 또 그 개인 그 대주주 회피 물량이 쏟아지는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를 또 해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그래서 저는 이제 더욱 그 영화로 꽁꽁 얼어붙은 월요일 시장이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